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을 위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춘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는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평창이 내년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평창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한린섬심 산학협력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학생과 기업체가 협력해 만든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 지방세는 107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WT 본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본부 건립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춘천시는 국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춘천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9일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춘천시 역점 사업인 WT 본부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건립 부지 확보가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의회 문턱을 넘은 안건은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신축 사업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WT 본부 건립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1회 의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사업을 삭제하고 WT 본부 건립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 조사가 필요한 데다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아 시간을 갖고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기획행정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춘천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결과를 문체부에 보내지 못하면 국비 5억 원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춘천시가 본회의가 끝난 뒤 시의회에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의를 요청을 드린 거죠. 센터 폐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위원회인 기행위 일부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는데 그냥 턱 하기도 그러니까 조금 더 요거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정례가 바로 2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사업이 무슨 거래도 아니고. 제2요구권 행사로 폐지안은 다시 의회로 돌아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폐지가 확정됩니다. 의회의 WT 본부 건립 제동과 춘천시의 제2요구권 행사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정례회에서는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스위스 로잔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창이 내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지로 확정됐는데요. 세계올림픽 개최도시가 모이는 연맹총회는 그동안 각 도시를 순회하며 열렸는데 처음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개최지가 평창이 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오후 5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올림픽 도시 연맹 총회.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평창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 연맹 총회 개최지에 평창이 선정된 겁니다. To Seoul and Pyeongchang. We can approach. 세계올림픽 도시 연맹은 지난 2002년 로잔에서 설립돼 5개 대륙 25개 나라 50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이 모여 올림픽을 매개로 소통하고 올림픽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증 연합단체입니다.
올림픽 도시 연맹 총회를 유치하면서 평창은 다시 한번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올림픽 관계자, 스포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향후 국제대회 유치 등 마케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평창으로서 큰 영광이며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동계올림픽도 또 한 번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라는 불씨를 잇기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던 총회가 도시 간 입찰 경쟁 방식으로 열리게 되자 평창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난 2022년 올림픽 도시연맹 사무국에 총회 유치 의향을 전달한 뒤 지난 8월 유치 제안서 발표 후 확정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제안서에는 대한민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 2018 평창올림픽, 2024 청소년 올림픽까지 3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로 올림픽을 경험한 세대의 성장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일반인들이 올림픽을 경험해가지고 뭐를 느꼈는지, 뭐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그 총회 참가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겠다. 총회 올 때마다 우리 그 위원들한테 계속 우리가 평창에서 꼭 하고 싶다. 그거를 이제 그 마음을 전달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2025년 총회는 잠정적으로 10월 26일부터 6일간 평창과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7월 준공되는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올림픽 유산 시설을 활용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올림픽 기념관과 스키점프센터, 슬라이딩 센터, 월정사 등의 문화시설 관광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군과 2018 평창기념재단은 내년 총회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직접 평창올림픽 테마파크 주변에 조경수를 심는 ESG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강원도 내 고액 상습 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텍스에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 원입니다.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원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40대 남성이 5억 9,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20일 환경부 공청회장을 찾아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종수 반대 추진위 공동위원장과 주민 등 20여 명은 한강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공청회가 열린 서울 한국광고 문화회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환경부의 계획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반대 추진위는 댐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날까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해 얻어낸 결과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엑스포가 한림 성심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엑스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기발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환자 이송에 사용하는 구급차용 주들 것입니다. 다리가 펴지자 상단의 빨간 불이 켜집니다. 환자를 급히 옮길 때 다리가 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표시 등을 설치한 겁니다. 구급차와 주들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안전띠도 추가했습니다. 긴박한 응급 구조 현장에서 넘어짐 사고나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들입니다.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해 하단부에는 LED 조명도 부착했습니다. 휠체어로 변경할 땐 구조대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조명이 꺼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이 5단 주들 것은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제 그 주들 것에 대한 낙상 사고로 인한 그 업무적 고충이 크다고 저희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및 리트랙터 장치를 개발을 했고, 또 어두운 환경에서 그 구조자들의 시야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자동식으로 점등되는 LED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자동 흉부 압박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장치와 달리 심박수 확인 기능을 탑재해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량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응급구조단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상황에서도 심정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맥박으로 확인함에 있어서 맥박이 없으면 이제 환자가 심정지라고 판단하고 압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좀 제작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엑스포 현장에는 학생들이 땀 흘려 만든 다양한 결과물이 전시됐습니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화장품과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엑스포에서는 산학협력의 우수 성과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와 골밀도 검사에다가 나만의 잔 만들기와 미디어 아트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림성심대는 앞으로 산학협력 엑스포를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다른 대학과도 공유해서 저희 학교만의 산학협력 엑스포가 아니라 다른 대학과 공유하는 그러한 협력 엑스포가 되도록 내년엔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엑스포. 지역 소멸 위기 속 지역과 대학 그리고 학생까지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유상범 의원실이 법안 검토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실은 법률안의 특성상 분량이 많고 기존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실이 있었다며 특별자치도 제외 문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한 발전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유상범 의원실은 현재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박정하 의원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수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릉시가 2025년도 총 예산안을 올해보다 0.8% 증가한 1조 4,418억 원 규모로 편성해 강릉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릉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약자 보호, 재난안전관리, 시정 핵심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에 52억 원, 주문진 공영버스 터미널 조성 44억 원, 환동해권 복합 물류거점 기지 조성 50억 원 등입니다. 속초시도 2025년 본 예산안을 5,02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18일 속초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속초시 본 예산이 5천억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주시가 미국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뉴욕 현지 수출 상담회에서 17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시장 개척단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과 미주 지역 수출 전략 세미나 등을 진행했는데요.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는 한국식품과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 등 소비재 위주의 관내 우수기업 1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삼척시가 정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등 예산 14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강원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성능 검사 및 인증, 재산권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수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태백시가 정부의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약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와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 모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